쏙쏙 부동산에서 다루는 주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해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모아타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이렇게 해서 타운 구성해 라고 이렇게 출발시키지는 않는다는, 슈퍼블록 단위의 정비 방향 설정을 예시로 해서 넓게 포진해서 여기를 지나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주요 계획 방향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점에서 보행가로 등 모아타운 범위를 제시하는 계획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모아타운 주변 지역 원활하게 연결하는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주요 도로를 주 가로로 설정해서 이에 부합하는 정비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또 모아타운 내 커뮤니티 가로를 설정해서 거점 시설,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 모아주택 내에 근린 생활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합니다. 모아타운 관리계에 대한 수립 방향은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녹지 및 휴게 공간 확충, 기존 가로 활성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소규모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 단지만 구성해가지고 모아타운 진다고 모아주택 해서 하면은 난개발이지 이게 뭐겠어 라는 게 대개발에 대한 어필이에요. 마찬가지 재경이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양호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난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아닌 주차 문제라든지 녹지 공간이라든지 가로 활성화까지 다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해도 지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곁들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 경계 및 면적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하는 부분. 모아타운의 경계는 최대한 정형화를 원칙으로 설정을 하고 도로변 자투리 잔여 필지가 발생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권장도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냥 인가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폭넓게 이미 보면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용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즉 주거 용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계획의 정비 방향,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적절하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한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서울시에서 이 관리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기반시설 확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특성들이 다 있을 거예요. 특성 잘 살리기로 유명한 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도 보전도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개선만 하겠다는 게. 그 환경에 맞춘 적합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인데, 거점 시설, 모아타운에 조성하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통칭하는 거예요. 즉, 공동이용시설 공간이 필요로 해요. 녹지 공간도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도로, 중요지도, 광장, 녹지, 공공공지,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등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에 관한 공동자업자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모아타운 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바깥에는 공원들이 있고 지하에는 공용 주차장 이번들이 있겠죠. 설치 계획 및 방향. 그래서 여기서 기부 체납을 해서 부지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이제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공용 주차장을 또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 구역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도로를 내가 이제 확장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같은 경우가 도로가 이제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얘마저도 편입구역으로 들어가서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 구역 밖에서의 도로까지도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해서 결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교통계획을 보면 이렇게 8m에서 12m짜리 이 도로, 6m에서 8m 도로가 있다면 기존 도로가 이런 식으로 6에서 8m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사업지다라고 했을 때 도로 폭을 넓혀주는 거죠. 1m씩. 그리고 보행로도 만들고
하는 부분 계획, 그리고 1m에서 8m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 4에서 6m 도로는 기존에 유지한데 이 보행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건축 협정은 뭐냐면 모아타운 주택 사업구역 또는 개별 필지 간에 건축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작은 단위로만 자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묶으면 묶을수록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의 혜택, 건축협정 구역의 건축가능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제한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간선 도로변 등 무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개별 필지 간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 개발을 권장을 한다라는 내용. 자, 무아주택에 대한 통합계획, 아까 도로, 폐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구역에서 우리가 뭐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도로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로를 폐도시키는 계획을 갖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도를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 여긴 도로가 없어요. 이쪽은 도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행로만 유지시킬수록 하는 계획. 도로 입체 결정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계획을 나누긴 하는데 여기 차도가 있고 여기가 차도가 있다면 이걸 차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을 굉장히 역점으로 두고 있다. 모아타운에서. 그래서 하는 거. 용도 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기서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아타운 내에 2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층 이하 2종. 그리고 그냥 2종이 있는데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2종 일반 지역으로 7층 이하의 2종이 일반 2종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충수 기준을 적용을 시킨다 하는 내용이에요.